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기사입니다. 이 가디언. 네,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이 지금 울고 있다라는 건데 왜 우냐? 이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정말 이런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이게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탈레반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게 작년 8월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8월이니까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그 즈음이잖아요. 우리는 뭐 3월 달에 학기 시작이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거의 모든 나라가 9월 학기잖아요. 그러니까 9월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 초등학교는 그 탈레반이 그 학교를 시작을 했으면 작년 8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초등학교에는 여학생을 받았어요. 초등학교는 여학생을 받았는데 중학교부터는 여학생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자, 내년 3월이 돼서 2학기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중학생들도 여학생들을 등교를 시키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탈레반이 집권하고 한 학기 지났는데 초등학생은 여학생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중학생 이상의 여학생들은 교육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이 자 3월 달이 되면은 2학기부터 등교를 시켜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아마 이번 주일 텐데요. 이번 주인데 등교를 시작했는데 등교한 첫날 중학교 이상의 여학생들 전부 집에 돌아가라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여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탈레반 기사입니다. 하여튼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말 이런 기사를 보면 참 뭐라고 이렇게 그 코멘트를 해야 될지 정말 참 당혹스러운데요. 약속을 안 지켜요. 이 탈레반들이.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그래서 당연히 그 여성 인권이 밑바닥일 거 아닙니까? 근데 동아시아에도 이렇게 여성 인권이 밑바닥인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동아시아에도 여성이 밑바닥인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번 뭐 대선에도 그랬지만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 중에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좌파 정권, 근본주의자들이 집권하는 체제 아래서 이렇게 뜨거운 맛을 보지도 않았는데 저런 걸 보면서도 저는 근본주의자들을 보면서도 저렇게 지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 저는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일단 뭐 제가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기사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사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이건 한국 기사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여성 인권 순위가 비슷한 나라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기사. 여성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성매매 처벌법 때문에 성매매 여성이 더 가혹하게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 노르딕 모델. 저 무슨 얘기냐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나 매수자만 처벌해라. 여성은 빼달라는 겁니다.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말고 남성이나 가게를 하는 사람만 처벌해라. 라고 여성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자, 첫 번째. 뭔 전국의 여성단체가 저렇게 많아요? 288개는. 웬 여성단체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 이 회원이 수만 명일 거 아닙니까? 그럼 저기에 지원되는 성인지 예산에 도대체 돈이 얼마겠습니까, 저게? 아니, 뭔 여성단체가 저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신 나간 정치인들은 얘네들 말 들어준다고 또 뭐 고쳐준다고 그럴 텐데. 자, 이게 왜 안 되냐? 아니, 이런 논리면은 마약사범 어떡할 거냐, 마약사범. 그러면 마약사범은 또 어떡할 거냐고요? 마약사범 그걸 유통하는 애들 잡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잖아. 이거 알선하는 사람 잡지 말라 그러니까 성매매 특별법에. 그렇잖아요. 그럼 마약사범도 유통하는 사람은 잡지 말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쟤네들 논리면 조주빈이 지금 징역 42년입니까? 뭐 이렇게 선고가 돼 있잖아요. 조주빈은 그럼 징역을 대폭 감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주빈이 지금
저 사람들 놈 조주빈도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네?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근데 지금 이 여성 단체들이 무슨 아까 뭡니까 이 노르만 계통에 이런 법률 체계를 지금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게 왜 안 되냐? 이 근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자, 벨파스트 대학교에서 이 벨파스트가 어디냐면 저기 북아일랜드입니다. 북아일랜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자 그랬는데 이 벨파스트 대학에서 이미 연구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러니까 저 노르딕 법으로 처벌했더니 효과가 없다. 라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 여성단체들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네. 288개의 여성단체들이 나와서 지금 저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저런 제정신 아닌 요구를 저 페미니스트들이 하는데, 야, 정말, 참, 정말. 그럼 남자들이 성매매로 처벌을 안 받는 법. 그죠? 저렇게 법률이 개정이 되면 딱 하나 방법이 있죠. 남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법. 딱 하나 있습니다. 남창을 하면 됩니다. 남창. 그러면 처벌 안 받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남창을 하게 되면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고영태 생각이 잠깐, 아니, 고영태 씨 지금 뭐 하죠? 고영태 뭐 합니까, 우리 PD님? 얘는 남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처벌 안 받을 것 같은데. 참, 정말. 그러니까 마사지의 업소, 네. 호빠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처벌 안 받아도 되겠네요. 네. 뭐 여성단체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죠, 뭐. 다 해주죠, 뭐. 지금 여성단체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네들 지금 억울하다고, 뭐, 한남들 때문에 불쾌하니까 자기네들 애를 안 낳아줄 거라고. 네. 애 낳지 마십시오. 애 낳지 말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 뭐. 네. 자기네들 좋을 대로 다 해주고, 한번 해보라 그러죠. 뭐 말이 되는 소리 하지 무슨 언급을 하죠.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났던 기사를 연합뉴스가 다시 게재한 기사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북한의 암호화폐 범죄가 있어서 이제 미국인이 기소가 됐는데 여기 지금 박원순 시장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이거. 박원순 시장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어제도 왜 보면 북한이 ICBM을 막 쏘고 하던데 안보실장이 늘 NSC를 주재를 하던데 어제는 또 호들갑을 또 떨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네. 참.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북한 전문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이름이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인데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제공했는데 이 기술을 전달하면서 이 미국인이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기소가 되고 이제 구형이 내려졌어요. 구형이 내려졌는데 조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2019년에 평양의 블록체인 회의를 할 때 강연자로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북한의 국가 기밀과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죠? 근데 이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2018년에 한국의 연락책 CC5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연락책에 이메일을 보낼 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노드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는 데 협조를 구했다. 이게 이더리움 노드가 뭐냐? 일종의 서버라는 거예요. 이더리움 서버. 자, 그런데 여기 이메일 답장에 보면 한국 정부가 이 문제 개방적이다 라고 하면서 서울 이더리움 연구센터를 지원하고 북한에 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나왔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개성공단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개성공단은 당시 중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개성공단은 다른 의미를 지닌 암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2019년 보면 이게 미상의 인물과 대화를 하는데 북한의 이더리움을 송금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제재 위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송금을 하도록 한다. 그러다가 밑에 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2018년에 텔레그램 메시지로 자, 이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언급되는데 이 서울시장이 예전에 북한에 노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그랬다. 이건 누구냐? 박원순 시장이야. 박원순 시장. 야, 우리 이건 뭐냐 이거. 그래서 지금 미국 검찰이 이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한테 지금
징역을 지금 이 정도면 한 6년 정도 구형한 거죠. 그죠? 5년, 6년 구형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박원순 시장이 한국 측 조력자다. 북한에 암호화폐를 송급하는 이런 기술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 아닌가. 근데 여기 보면, 야, 굉장히 복합적인 이 원래 사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보면은 성남시정도 나오고요. 서울시장 말고, 이 사람이 그리피스, 버질 그리피스죠. 네. 성남시장 이야기 나옵니다. 이 성남시장이 은수미인지 이재명인지 제가 지금 그걸 잘 모르겠는데, 네. 은수미 아니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참 뜬금없이 SM이 나옵니다. SM. 이수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수만. 그래서 이게 이수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국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미국이 지금 말하자면 간첩 혐의로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을 기소를 했고, 검찰이 지금 6년 정도의 구형을 했는데, 여기에 이름이 같이 거론되는 사람이, 그죠. 지금, 이런 우리 PD님 찾아오시네. 네. 제가 이거는 지금 미처 준비해서 못 봤는데,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조례라든지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준비한다 이 말인 거죠, 지금. 그런가요? 네, 아무튼 뭔가가 지금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간첩이냐 아니냐. 참 애매하죠. 수사는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뭔가 의심이 좀 가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보도에 따라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방콕에 있을 때 북한의 블랙 요원들을 제가 몇 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래 제가 만나고 이제 서울의 당국에다가 이제 북한 사람 만났다고 신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북한 블랙 요원들 만났을 때 제가 참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더 이상 간첩이 필요 없다. 왜냐면 한국의 언론이 도와주고 한국 내에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북한 당국이 남한에 간첩을 보낼 이유가 없다. 라고 북한 블랙 요원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지금 정말 약간 그때는 뭐 저도 이런 얘기 잘 모를 때고 했었으니까,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2013년쯤이니까 거의 9년쯤 전의 얘기네요. 그래서 약간 소름 끼친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죠? 이런 상황들 보면 정말 성남시장, 네, SM이라고 돼 있는데, 네, 박원순 시장이야 뭐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게 종전선언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끝이 나니까 뭐 이제는 뭐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긴 한데, 5년 동안 그 막바지까지 끊임없이 계속 종전선언 얘기를 했어요. 그 종전선언이 되면 결국 미군 철수가 불가피한 일인데, 그죠? 이 도대체 뭘까요? 네. 해가님, 네, 재키님, 그죠? 저희들도 그런 의심을 하는데, 고길동님,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50분 넘게 들어와 계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뭔가 아무튼 좀 이상해요. 뭔가 아무튼 좀 이상합니다.